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4일 날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통과하고 사전 동의 100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전 동의 100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11시간 전에 사전 동의 100명을 얻어가지고 지금 여기 댓글 보이시죠? 해리윤님이 집참새님 드디어 청원 공개에 검토수를 넘기고 검토 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청원한지 그래도 일주일 만에 됐네요. 이거 진짜 도화선 타고 부정선거랑 엮여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부정선거 시위도 곧 계획이 라고 지금 댓글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올린 청원을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올린 영상이고요. 그 영상에 붙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네, 지금 외부에서 로그인 없이 보면은 관리자의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청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청원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이 지금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게 청원 요건에 뭐 제가 비속어를 쓰거나 뭐 거슬리는 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클론 청원이 있어요. 클론 청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청원을 올렸는데 그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비공개된 청원하고 똑같은 청원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138명이 지금 사전 동의를 했고요. 근데 똑같은 청원인데 제가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두 개가 더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네, 유튜브 링크도 똑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 채널 구독자가 2,4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지금 여기 666이라고 나왔는데 이 분석에 들어가 보면 691회예요. 691회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거를 청원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게이트가 사실이라는 거를 청와대가 검증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를 체포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청원만 지금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클론 청원을 복제된 청원 URL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이 삭제되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청원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종결자라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신종 플루만큼 전염이 잘 되고 메르스처럼 사망률이 높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투명하게 관련 정보와 효과적인 치료법을 공유하고 철저하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했다면 대만이나 아이슬란드 사망률 0.6, 완치율 99.8처럼 방역에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제 코로나19를 깨끗하게 종식시켜서 그 성과를 구체적인 통계와 이전의 신종플루나 계절독감, 사스, 메르스와 비교한 자료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앞으로도 효과적인 대응법을 제시했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2004년에 졸업했고 2009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에서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전염병인 HPAI를 야생 조류에서 모니터링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살펴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패했으며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 그대로 청으로 승격이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지 폭로하고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TV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인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의아하실 분들은 본문과 함께 첨부한 영상을 참고하시고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게이트의 배후에는 4.15 부정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백신을 이용한 각종 범죄로 지탄을 받고 있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있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론을 수집하고 조작하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학자나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파리를 잡겠다고 마치 수류탄을 던지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병원성이나 치명률보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입히는 피해가 더 큽니다. 따라서 감사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치명률을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신종플루 등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사망자와 기저질환 사망자를 구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만약 매뉴얼이 없다면 무슨 근거로 확진 사망자를 선정했는지, 왜 아무도 확진 사망자를 부검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나 기초 역학조사 보고서가 공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19에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했는지.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는 외상입니다.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등으로 많이 다치고 많이 죽습니다. 연간 전체 사망자 30만 명 중 9.4%가 물리적인 부상으로 사망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무한대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온 나라가 코로나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도대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코비드19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했고 무슨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행정과 혈세 투입의 규모를 결정하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확진자라는 말은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런 신조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무증상 감염자라는 단어와 환자라는 두 가지 단어만 존재했는데 질병관리본부와 정부는 확진자라는 말을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환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호흡기 질환인 코비드19에 대한 연구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바이러스로 이 난리를 만든 것이 밝혀진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금 검증해 봅시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아이들이 죽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어떻게 조작이 되고 있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 믿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게 국민의 여론을 유린한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인이었습니다.